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부과 우려가 시장 우려와 달리 일부 완화하며 양시장은 붉은 빛으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남북 경협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6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 증가했고 순이익은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영업이익이 7,0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3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시가 발표된 직후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4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연결 기준 매출 4조 5,400억 원, 영업이익 1조 3,2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3%, 영업이익은 19%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주가도 반응하고 있는데요. 현재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탑5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상승 랠리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나는 그와 잘 지낸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미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신석재는 현재 6%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인디에프와 신원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부산산업도 현재 2%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류장에서 철도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한 가운데 정류장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주가 추이에 대한 부분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고영입니다. 뇌수술용 의료 로봇에 미국 FDA 인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에 어제까지 이 거래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차익 실험 물량으로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1% 안팎의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한선 엔지니어링도 소폭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과의 가스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자 국내 가스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키스전자는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반도체 테스트 소켓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정규장 막판에 거래량이 몰리면서 두 자릿수 급등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3%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업계 내에서 처음으로 연매출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4분기 실적 그럼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4분기 매출액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우상향하면서 매출액 1조 2,564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예상치는 원래 2,912억 원가량이었는데 3,257억 원을 기록하면서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했네요. 자세한 내용은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참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연매출 4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올해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이사님? 네, 여전히 긍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을 놓고 보면 딱 분기별로 매출에 대해서는 공장 가동이 늘고 할수록 더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진이 더 나아졌다라는 거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비용이 덜 들어가는 구조이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마진이 높은 제품을 팔았다거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바라볼 때 매출 볼륨이 커졌을 때 마진이 지금 한번 10%가 나온다라고 예를 들면 15%, 20%로 늘어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뭐 신고가가 발생하거나 할 거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흐름이죠. 한 90만 원대에서는 빠지지 않고 다시금 100만 원대 중반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박스권 매매를 활용하시면 이 종목은 수익에 가깝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호실적 소식 전달해 드렸고요.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509번님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매수하셨다고 해요. 100만 원에 20% 가지고 계신데 이 내용은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목표 주가를 120만 원으로 잡으셨거든요. 어디 증권사에서는 130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긴 한데 오늘 실적은 어떻게 보셨고 목표 주가까지 언제쯤 가능할까요? 언제쯤 가능한 거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이슈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대로 그냥 통상적인 CDMO, 그러니까 CMO 쪽 시장이 확대가 되고 이 삼바가 가져가는 그런 이제 물량 캐파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뭐 12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는 이런 대형주를 들어가셔서 뭐 단타로 먹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분히 그냥 묻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은 4분기가 살짝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종합적으로 이 예상치를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예요. 이 기업의 스토리를 보시면 뭐 28년도까지 계속 공장이 이제 증가가 되는 상황이고 뭐 4공장까지 잘 되고 5공장 모멘텀 있고 그다음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사실 작아지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가 이제 ADC 제형 쪽으로 해서 일본 쪽에 진출하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했을 때 삼바랑 사실 셀트리온은 실적으로 깔 게 없거든요. 오히려 너무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아서 뭐 장기 투자 너무 투자 성향이 좀 급하지 않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대신에 마음을 좀 넓게 잡아야 돼요. 너무 짧게 잡으시면은 정신 건강에 해롭다라는 점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쏙솔님께서 3만은 상담할 게 있나, 뭐 실적 너무 걱정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무겁다는 거는 단 하나 문제이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본부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으로 지켜보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삼성물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 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2% 넘는 상승폭 보여줬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일단 선방해주긴 했는데 네. 오늘 또 현대건설이 어닝 쇼크가 나왔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적이 잘 나와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실적에 대해서 눈높이가 많이 낮았었어요. 건설 사업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각 기업들이 나아지는 구조는 아니고 되려 비용당 같은 경우 우발 채무성이라고 하죠. 그런 걸 다 반영을 시킬 겁니다. 회계상으로 미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반영하고 추후에 이게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환입하는 계정으로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는 게 그러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있는가 이런 쪽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이게 턴어라운드 쪽을 잡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주가들 같은 경우가 딱 빅베스를 단행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더 나빠질 게 없겠구나 그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오는 면이 있는데 무거워요. 무겁다는 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물산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발생했을 때는 주가의 포텐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11만 원대 초반 이런 때에서는 접근은 가능해요. 다만 이게 주가의 속도가 붙기 위해서 몇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 삼성그룹에서 부각된다라고 하면 센터로는 삼성물산이 설 수 있다 보니까 언제나 좀 주시되는 종목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점을 체크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건설은 어떨까요? 이사님, 오늘 오히려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세 보여줬는데 관련해서 건설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이게 그 빅베스 요인으로 좀 시장 안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건데요. 건설주에 대해서 접근은 뭐 금리 인하기 뭐 이런 점이 존재하다 보니까
관심은 가지는데 업황에서 뭐 PF당 같은 경우는 아직 계속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PF 이슈는 많이 미리 리스크 관리를 해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산업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을 계속 보잖아요. 그런데 신규 주택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뎌요. 다만 대형 건설사 중에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전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원전 사업 같은 경우를 해외와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점에서는 좀 약간의 뭐 플러스 알파 요인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건설사가 하는 원전 같은 경우를 건설주를 매수하기보다 순수 원전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를 플레이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 점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건설 오늘 핫했었는데 그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실적 발표 나온 기업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 현대마린솔루션이 정규장 마감하고 실적 공시가 있었는데 실적이 정말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액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매출액 예상치는 4,800억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게 8,400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874억 원이었는데 영업이익이 1,1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HD 현대마린솔루션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 아닌가요, 이 정도? 뭐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적이 좋을 거라고 이미 조금 이거 투자하고 계신 분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게 네. 어떤 스토리냐면 이 HD 한국조선해양에서 나오는 LNG 선에서의 이런 DF 부분을 얘네가 맡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비중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 올라갔었던 주가 스토리 자체도 계속적으로 한조의 그 물량을 이제 HD 현대마린솔루션이 다 가져간다라는 그 스토리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HD 한국조선해양이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었고 특히나 LNG선 중심으로의 스토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스토리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은 저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조선 스토리를 보시면 LNG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없었던 지역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대규모 수주 나온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이제 기사로 나왔고 없었던 그런 스토리가 계속 막 붙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붙어주고 HD 한국조선해양의 그 받는 수주의 물량이 어느 정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57%에서 60% 정도 3년치 평균치가 그러거든요. 그렇게 받아주는 게 깨지지만 않으면 뭐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일감이 넘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영업정지 처분 받았었던 게 오늘 좀 해소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에서 조금 이렇게 못 가는 거는 얘가 이제 그 주가가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일 때 많이 나왔던 목표 주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실적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오늘 나왔고 거기에 따른 이제 리뷰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겠죠. 거기서의 이제 기조를 보면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또 공모 이후에 또 올라왔던 가격대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좀 오랜 기간 이제 물량 만약에 발목 잡히셨던 분들은 이게 웬 기회야 이러면서 좀 약간 차익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거, 업황의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스토리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조금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는 주봉과 월봉상 이격의 거리가 좀 벌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은 쉬어갔다가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은 뭐 지금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네.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위치는 와 있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출이 컨센서스보다 2배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잘 나왔지만 가격적으로는 약간 부담대가 있는 가격 라인인 것 같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아주 소폭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남북 경협주들이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뭐 평화산업이나 뭐 일신석재, 뭐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 시작할 때보다는 상승 탄력이 약간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올라오는 테마를 보면은 남북 경협주들이 그래도 좀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네. 하거든요. 내일 시장에 남북 경협주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계속 시장에서 다뤄질 수 있다 보니까 테마적인 접근으로도 가능해요. 다만 이게 당장 진행되는 부분은 더딘 게 있어서 막 시세가 발생할 때 추격을 하시기보다 각 종목들이 좀 하락해서 하락을 멈추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 구간을 좀
좀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어요. 새로운 재료 나왔을 때 무게는 강한 요소다 보니까 뭐 한 방에 20-30%는 오를 수 있죠. 그래서 밀렸을 때 좀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이 덜할 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진입을 하고 뭐 오늘처럼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순환매로 시간으로 이렇게 강할 때는 뭐 다음 날에 갭 상승 활용해서 좀 차익 실현 대응 부분도 하고 다시 자리를 잡는 그런 대응도 괜찮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남북 경협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